안녕하세요. 3일 3색 마지막 작전 타임 시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매니저님이 주목하고 계신 시장의 키워드와 섹터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중동발 리스크 그리고 반도체라고 해주셨는데요. 먼저 시장의 키워드 한 줄 평 바로 만나볼게요. 네. 단기 악재일 뿐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단기 악재에 그칠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하마스 전쟁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이제 지금 이 해운 물류길이 좀 막히면서 이 중동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 가능성까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에는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로 끝났던 적이 많다라는 거고 사실 오늘 조정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대만 선거가 있는데 대만 선거 같은 경우도 이 미국청 인사가 돼버렸을 경우에는 또 중국의 또 침공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반도체가 또 조정받고 있는 것, 또 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쇼크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있는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그 반등 조정의 빌미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 실상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큰 악재는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 어젯밤부터 시작하는 CES 또 JP모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좀 끌고 올라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런 리스크들이 좀 생기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시장을 우리가 좀 기회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의 시장 키워드 살펴봤고요. 네. 오늘 반도체 섹터 주목하고 계십니다. 한 줄 평 바로 만나볼게요. 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반도체주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어닝 쇼크가 있던 건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전망은 괜찮을 것이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결국 AI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좀 어떤 수요를 이끌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이번 연도에 그 수요는 더욱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연도는 괜찮을 텐데 어쨌든 기대했던 4분기 쇼크가 생각보다 좀 컸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고 결국 이 쇼크가 좀 반영이 된 다음에 올라갈 텐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이틀 동안 지금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는 거고 어제는 그나마 버텨주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실적은 항상 지나간 거고요. 항상 다가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개인용 AI 시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또 이 반도체가 좀 필요하고 또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닝 쇼크가 이제 좀 충분히 반영된다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바이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건데 네. 결국 시장을 주도할 것은 반도체 바이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하고 계신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 소개해 주셨던 아이센스 또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센스 제가 혈당 측정기로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 혈당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센서를 몸에 붙인 다음에 뭐 샤워도 할 수 있고요. 그걸 15일 동안 장착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연소로 관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전 세계로 판매가 될 거로 보는 건데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지금 카카오 헬스케어가 또 이 연소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또 말을 해줬고 이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부분이 아이센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우리 카카오 헬스케어가 이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거라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빠지는 중에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 고점을 넘어서면서 제가 볼 때는 뭐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가는 거 얼마 안 걸릴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지금 3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아마 1, 2주 안에는 좀 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10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던 건데 아직까지 큰 시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부터 GPT 스토어,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오늘 밤에 GPT 스토어를 공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내 기업도 아시겠지만은 많은 AI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이 GPT 스토어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GPT 스토어 또 운영 방침이라든가 뭐 수익 구조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 GPT 스토어의 핵심이 바로 이제 이런 IP를 만드는 기업들, 그러니까 개인용 AI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 이 DSP 기업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도 오늘 중에 또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GPT 스토어의 최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제가 볼 때 오늘같이 조정은요 좀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 기회가 될 만한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센스와 칩스앤미디어까지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준비해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 열어보겠습니다. 개인용 AI로 승부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가정용 AI 반도체 3종을 공개를 했고 인텔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내용 그러니까 살펴볼까요? 지금 인텔과 AMD가 이 개인용 AI를 승부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버로 공급할 수 있는 AI 그게 가장 큰 시장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한테 완전 뺏겨버린 거거든요. 그걸 지금 인텔과 AMD가 이제 이 개인용 AI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개인용 AI에서는 그 시장을 차지하겠다라는 건데 인텔이 새로운 AI 반도체 출시 예고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 인텔 코어 울트라 발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프로세서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바로 또 새로운 반도체에 대해서 하반기에 공급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공급할 프로젝트 이름에 대해서는 루나레이크하고 에로레이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루나레이크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서거든요. 이미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AI 반도체를 좀 빠르게 좀 내놓고 있다는 이야기고 AMD 같은 경우도 일반 PC용 CPU를 공개했는데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지금 NPU를 데스크톱 PC에 처음 적용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만큼 인텔도 AMD도 개인용 AI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NPU를 탑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PU는 뭡니까? 결국 개인용 AI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반도체 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쪽 시장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CS를 보게 되면은 모든 가전에 AI가 탑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지금 인텔과 AMD가 지금 뭐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 결국 IP라든가 DSP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기업을 또 대표하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퀄리타스 반도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미 2번이나 만나봤던 그쵸. 종목입니다.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2번 드렸는데 다 그 다음날 그득 나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삼성전자 출신의 공학박사 출신들이 만든 게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그만큼 이제 좀 뭐 똑똑한 분들이 세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장치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인터컨넥터 노트 이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개인용 AI로 들어가게 되면은 NPU, GPU, 또 CPU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거고 그 장치 간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그 인터페이스, IP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IP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레고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뭐 레고로 비행기를 만든다 자동차 만들 때 블럭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 블럭을 IP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P가 좋아야 관련 반도체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어떤 새로운 반도체가 나올 때마다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퀄리타스 같은 경우는 IP 매출 70%, 이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IP 매출 7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합니다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텍스트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학습하게 되죠. 그게 멀티모달인데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이 퀄리타스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칩 개발 수요 증가로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특히나 3난으로 들어갔을 때 또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와 같이 오늘 밤 GPT 스토어 공개와 함께 수익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보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 저희가 2번 모두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률을 맛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520가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런 물량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올랐던 건데 지금 4일째 조정 나온 다음에 오늘 양봉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IP 기업들이 GPT 스토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이 전고점 근처인 5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손절가는 39,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2,000원, 손절 라인은 39,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는 빅딜의 무대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죠. 이제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시작하면은 항상 세론으로 다 빠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 근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JP모건 헬스케어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빅딜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 바이오 행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제 600여 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과 8,000명의 어떤 기업인, 투자자 등이 참여하면서 이제 어떤 뭐 빅딜 어떤 M&A라든가 기술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 기업도 정시로 초청을 받아서 이미 지금 그 빅5 기업들하고 미팅을 또 진행한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빅5 같은 경우도 미팅을 할 때 그냥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실무진들을 같이 와서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그 행사에서 이제 어떤 그 나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2023년 같은 경우는 이 M&A 측면에서 뭐 좀 성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상당히 힘든 시기였지만은 M&A 측면이라든가 기술 이전 면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등할 거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 빅딜이 생기는 컨퍼런스로 유명한 건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이벨 바이오가 2022년도에 여기에 참가해서 1조 3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따냈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참가해가지고 레저티닙을 소개하고 그해 11월 달에 또 이제 1조 4천억대 기술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많은 빅파마들 참여해서 관심 있는 물질 찾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소개하는 기업들은 기술 이전으로 갈 가능성이 꽤 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이와 관련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이제 SC 제형이라고 해서 이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키트루다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로서 지금 매출이 세계 1등 할 것이다. 이번 연도 1등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30조 넘을 걸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이번 연도에 35조, 그다음에 2028년까지는 40조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그 40조도 이제 2026년 땡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키트루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건데 이 키트루다 특허가 28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바꿔서 2025년부터 출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특허가 끝나도 새로운 제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나온다는 건데 이걸 지금 원래 비독점 계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 SC 제형을 바꿔서 서비스해야 되는 건데 독점이 아니면은 이게 특허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에서 또 이걸 만들어 버리면은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을 만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로열티 협상이 있는 건데 알테오젠보다 급한 게 머크죠. 그러니까 머크 같은 경우는 이 키트루다 SC형을 독점으로 바꾸려는 어떤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독점으로 바꿨을 때 수조 원대 기술 이전 비용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실제로 암젠 같은 경우는 SC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암젠도 지금 새로운 또 이 제형으로 바꾸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것까지 새로운 기술 이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 SC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암젠과의 기술 이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모멘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테오젠은 목표가와 손절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사실 좀 많이 올랐던 건데
이 바이오 기업 측으로는요. 지금 바닥 대비해서 2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바이오 제약주 잘 갈 때 보시면 5배, 10배씩 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AI 플랫폼 기업도 5배 갔고 HBM 5배 갔지 않습니까? 아직 바이오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기술 이전 또는 지금 머크와 로열티 협상됐을 때 이 전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는 85,500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까지 만나봤습니다. 매니저님이 또 녹색 밴드가 열려 있는데요. 참여 네.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황이고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올려놨으니까는 지금 이 네이버 밴드에서 채널 검색하셔갖고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사액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